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38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8번째 오스칼 프랑스와 드 자르제의 실존인물 비올은 안데르센. 첫 번째, 베르사유의 장미의 주인공은 실제했다. 1970년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는 소녀 만화 잡지인 주간 마가릿에 1972년부터 73년까지 연재가 되었습니다. 작가인 이케다 리오코는 오스트리아의 역사 소설가 슈테판 치바이크의 소설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세유의 장미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작품을 연재했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인기에 힘입어 1979년부터 1980년까지 니온 TV 등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이 되기도 했는데 내일의 조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 데자키 오사무가 감독을 맡아 직접 제작도 했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된 프랑스에서도 이 애니메이션은 큰 인기를 얻었고 당시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 자크 데미가 레이디 오스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에는 KBS를 통해서 2011년에는 EBS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이 인기리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아들을 갖고 싶었던 오스칼의 아버지는 오스칼이 어릴 때부터 남자처럼 키우며 검술과 승마를 익히게 했고 결국 오스칼은 왕실 근위대에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시집온 마리 앙투아네트를 섬기게 됩니다. 이때 앙투아네트는 페르젠이라는 스웨덴 귀족과 사랑에 빠지는데 오스칼은 앙투아네트가 루머에 휩쓸릴 것을 염려해서 페르젠에게 프랑스를 떠나도록 종용하죠. 마침내 페르젠이 떠나게 되었으나 앙투아네트는 페르젠을 잊지 못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세금을 과중하게 만듭니다.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던 프랑스의 국민들은 바스티오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고 시민군들이 정부군에 밀리기 시작하자 오스칼과 근위대는 시민군을 교육시켜 조직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대혁명의 전투 도중 오스칼은 총탄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 작품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장 여자인 오스칼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외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수에 젖은 커다란 눈동자와 오똑한 콧날 그리고 긴 황금빛 머릿결을 휘날리는 오스칼은 그야말로 소녀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의 원작자인 이케다 리오코는 2021년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이 오스칼의 실제 모델이 있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스웨덴의 배우이자 음악가인 비올은 안데르센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 세상에는 잘생김을 넘어서 아름다운 남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충 생각나는 사람만 해도 국내외에 한 10대 명 정도가 쉽게 떠오르는데 전성기 시절의 그들의 모습을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정말 각기 다른 아름다움과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차은우, 브래드 피트, 원빈, 강동원, 고수, 정우성, 디카프리오, 펄롱, 알랭드롱 등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연식이 좀 오래된 배우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잘생긴 배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비올은 안데르센을 특별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지닌 일종의 상징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위대한 발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우로서 대단한 발자취를 남기지도 못한 것이 이 안데르센인데 이 안데르센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올은 안데르센은 1955년 1월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끝내 친부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자 출신이었던 어머니 바르보로 엘리사베트 안드레센은 굉장히 자유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비오르는 어머니를 닮았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굉장한 미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미술 갤러리를 운영하기도 했고 디올의 모델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하니까 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비오른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그의 나이 11살 때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실종되었다가 다음 해에 숲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정황상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후 비오르는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외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는데 이것도 형편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명예욕 혹은 출세욕이 있었던 그의 할머니는 비오른에게 아역 배우를 시켰고요. 비오르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뛰어난 외모 덕분에 한 영화의 주인공 친구 역할로 데뷔한 비오르는 15살 나이에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영화 베네치아에서 죽음을 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타지오 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당시 비스콘티 감독은 영화에 어울리는 미소년을 찾기 위해 동유럽을 돌아다니며 오디션을 보고 있었는데 비오른을 보자마자 영화의 주인공보다 나이도 많고 키도 컸던 그를 바로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영화 자체는 예술 영화였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로 인해서 비오르는 이른바 아름다운 소년의 이미지, 요즘 흔히 말하는 말로 만찢남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이미지 자체가 어린 비오른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베네치아에서 죽음을 촬영할 당시에 루키노 감독은 양성애자였다고 합니다. 이 루키노 감독이 그를 강제로 게이바에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온갖 게이들의 추파로 인해서 큰 불편함을 겪었고 이후 동성애자라는 소문에 시달려야 했죠. 덕분에 이후 들어오는 작품들 역시 거의 동성애자나 성적 정체성이 애매한 미소년의 역할뿐이었습니다. 물론 주인공 역할은 딱 한 번 뿐이었던 비오른에게 기회가 많지도 않았는데 다행히 일본에서 유달리 인기가 높았던 그는 일본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고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모델 일도 하며 노래도 2곡 정도를 발표했는데 일본인들 역시 그에게 꾸준히 타지오처럼 꾸미고 있기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영화 한 편으로 인기인이 되었지만 그 영화 한 편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불행해졌던 것이죠. 결국 그는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일본인들에게 전형적인 꽃미남의 이미지를 확립해 주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꽃미남 하면 장발의 미소년, 기무라 타쿠야 같은 그런 미소년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이미지 확립에 바로 비오른이 기여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당시 많은 일본 영화의 주인공들이 그를 모델로 그려줬다고 하는데 작가 다케미야 게이코가 그린 바람과 나무의 시의 주인공 질베르 콕트나 미우라 켄타로가 그린 베르세르크의 등장인물인 그리피스, 다나카 요시키가 쓴 은하 영웅 전설의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 역시 그와 매우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다시 스웨덴으로 만찢남이 아닌 만화로 들어간 남자 만들남으로 활약하던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비오르는 고국인 스웨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피아노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끔 연극 무대에 올라가 눈에 안 띄는 역할을 맡기도 했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스웨덴 TV 드라마에도 다시 얼굴을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비오르는 수잔나 로만이라는 여자 배우이자 시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과 딸을 낳아 키웠지만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하면서 다시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내와 별거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죠.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배우가 아닌 밴드의 연주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스웨덴의 밴드 세븐 에릭스의 멤버로 돌아온 거죠. 물론 배우의 일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알리 아빠시 감독의 영화 셀리하고 아리 에스터 감독의 영화 미드소마 등에 출연을 하면서 녹슬지 않은 연기 실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이 스웨덴에서 제작이 되었고 2022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베르사유의 장미의 작가 이케다 리오코가 주인공인 오스칼의 실제 모델이 바로 비오른이었다라는 인터뷰 역시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밝혔던 것이죠.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을이 1971년에 개봉했으니까 1972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베르사유의 장미가 영향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70세 노인이 되어서 손주들을 돌보며 여생을 보내고 있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소년 비오른 안데르센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추억합니다.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에 출연했던 것을 후회하진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15살 때로 다시 돌아갈래?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뛰어난 외모로 한순간에 스타가 되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었던 비오르는 그 시절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대변한 겁니다. 이제 그리 길게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가 남은 시간도 다른 구설수 없이 평온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